저도 이제는 적은 나이가 아니라 더 이상 어리숙하지는 않다 생각하는데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이라는 큰일 앞에서는 저도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결혼 준비를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한번 파혼의 아픔을 겪어서 그런지 괜히 더 마음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익명을 빌려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처음 결혼을 약속했던 전 남자친구는 정말 희생적이라 생각할 만큼 제게 모든 걸 맞춰주고 무한한 애정을 쏟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의대를 나와 종합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던 의사였고 남자친구는 직장 생활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렇다고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고 우연히 카페에서 만나 시작된 인연이었죠. 비슷한 일을 하는 것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것도 없이 공통점이라고는 없었지만 그런 다른 부분들은 모두 남자친구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외동딸로서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 싶었던 저도 그 정도의 큰 사랑은 받아보지 못했다 싶을 수준이었죠. 너무 잘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 모두 제가 공주 대접을 받는다며 부러워들 했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는 제 스케줄에 맞춰 데이트를 잡고 제가 병원에서 밤을 보내는 날이면 손수 만든 저녁 식사를 챙겨주던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매번 저를 챙기러 병원을 오가는 남자친구 덕분에 병원 식구들도 제 남자친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자기도 회사 다니면서 힘들 텐데 여자친구 챙겨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도 늘 제가 더 힘들 거라며 자기 힘든 일은 티내지도 않고 저를 지켜주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난다고 해도 이 사람보다 잘해주는 남자는 다시는 없을 것 같았어요. 마치 드라마에서만 보던 완벽한 남자친구 같았죠. 물론 하는 일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다 보니 서로 이해하는 부분들보다는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런 차이점들은 저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사랑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의사인 제가 왜 가난한 회사원을 만나는지 의아해했지만 저한테 의사는 직업일 뿐이었고 남자친구의 경제력이나 직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가난한 남자친구의 사정을 염려하시더라고요. 네가 아무나 만나고 결혼하겠다고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연애랑 결혼은 다른 얘기인데 좀 신중해야 하지 않겠니? 경제력은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건 극복하기 어려운 거야. 몇십 년 동안 다른 걸 먹고 다른 걸 보고 살던 사람들이 앞으로 남은 평생을 같이 하려면 그 간극을 메우기 얼마나 힘들겠니? 네가 지금은 서로 좋은 것만 봐서 모르겠지만 결혼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엄마는 네가 그냥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걱정 없이 결혼했으면 좋겠어.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을 저도 이해하지 못하진 않았지만 그때는 솔직히 부모님의 그런 염려보다는 제 사랑이 더 크다고 느껴졌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옛날 분들이시라 괜히 그 사람의 집안 사정이나 환경을 걱정하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 생각처럼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보시고는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예의 바르고 단정한 남자친구는 원래 어른들께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었습니다. 길 가다가도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분명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가난한 집안 환경이 유일한 흠이라고 하실 정도로 남자친구의 사정 말고는 다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네 말처럼 괜찮은 청년 같구나. 대화의 깊이도 있고 사람이 다정하고 마음 씀씀이가 좋은 게 보이네. 네가 왜 결혼하고 싶어하는지 알겠어. 거봐, 내가 준혁씨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집안 환경이야 그 사람이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우리가 충분히 서로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나한테 다 맞춰주는 사람인데 결혼해서는 어떠겠어. 부모님도 저를 계속 신경 쓰고 옆에서 챙겨주는 남자친구를 보며 결국 결혼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저도 예비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저를 진작 보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왔지만 그전까지는 결혼 얘기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부담스러운 마음에 약속 자리를 거절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와서야 어머님을 뵙게 되었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어머니 혼자 자식 둘을 키웠다는 얘기에 저도 평소 시어머니가 무척 궁금했었어요. 특히나 남자친구를 이렇게 잘 기르신 분이 어떠실지 기대가 많았죠. 그런 저의 기대처럼 예비 시어머니는 무척 좋으신 분이셨어요. 남자친구와 똑 닮은 외모처럼 그 마음씨까지 다정한 분이시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나도 반가워요. 그동안 보배양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어찌나 자랑을 많이 하던지 내가 보배양 참 많이 보고 싶었거든. 의사 선생님이라 고생도 많다고 들었는데 참 대단한 아가씨다 싶었지. 그렇게 대단한 애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니 내가 고마워서 뭐라고 말을 해야지 모르겠네. 결혼시키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아유, 아무튼 참 미안하고 고마워요. 보통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불편하고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 저를 그렇게 반겨주시니 기뻤어요. 게다가 병원 일 때문에 바쁜 저를 배려하셔서 직접 병원 근처로 저를 만나러 와주신 어머님께 저는 더 감사했습니다. 덕분인지 저희의 첫 만남 자리는 아무 걱정 없이 화기애애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시종일관 저를 보고 미소를 잃지 않으셨고 정말로 저를 환영해 주시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남자친구보다 제가 아깝다고까지 하실 정도였죠. 어머니는 긴장해서 자꾸만 실수를 하는 제가 무슨 실수를 해도 귀여우시다며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게 저도 편해요. 그럴까? 그래, 우리 다 가족들 사이인데 불편할 건 없지. 나는 벌써부터 보배가 내 딸 같아. 우리 보배는 뭘 해도 참 예쁘네. 보배가 외동딸이라는 얘기에 부모님이 섭섭하셨겠다 싶었는데 그럴 일이 없으셨겠어. 나 같아도 이렇게 예쁘고 잘난 딸이 있으면 딸 하나만 보고 살겠네. 내가 딸이 없어서 그런가? 보배가 더 예뻐.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나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진심이야. 바쁜 며느리 오라가라 할 일도 없고 나 그렇게 모진 시어머니 아니야. 무조건 잘해줄 테니까 이제는 내가 두 번째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해. 제게 시어머니가 아닌 두 번째 엄마가 되어주시겠다며 기쁜 말씀을 해주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벌써 남자친구가 아빠처럼 오빠처럼 저를 챙겨주고 있는데 시어머니까지도 저를 챙겨주시겠다고 하시니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자꾸만 없는 집에 시집오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시며 미안하신 만큼 제게 잘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꼭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따뜻함을 느꼈고 벌써부터 한 가족이 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약혼을 하고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전에 예비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몇 번 어머님을 만나 첫 인사 자리는 아니었지만 집으로 찾아뵙는 건 처음인데다가 이제는 시아주버님 되실 분과 예비 형님까지 뵙는 자리이다 보니 앞으로 한 가족이 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더욱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들고 갈 선물을 고르려고 얼마나 골머리를 썼는지. 제가 그런 쪽으로 센스가 없다 보니 괜히 바쁘신 엄마까지 귀찮게 드렸네요. 그래도 덕분에 마음에 드는 선물을 골랐던 저는 잔뜩 들고 간 선물들이 만족스럽기를 바라며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일찍이 독립을 해서 자취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저를 태워 예비시댁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떨리는 마음을 도저히 주체하지 못했어요. 나 오늘 괜찮아 보여? 화장은 어때? 예쁘다니까 왜 자꾸 물어봐. 그냥 미용실이라도 들렀다가 올 걸 그랬나? 평소에 안 하던 화장하려니까 정말 손에 안 익더라. 진짜 안 이상해?
그냥 준혁 씨 눈에만 예쁜 거 아니야? 안 이상한데? 뭐 내 눈에 항상 예쁘지만 오늘 정말 예뻐. 그리고 뭘 그렇게 걱정해. 어차피 우리 엄마는 자기가 무슨 꼴을 하고 와도 좋아하실 텐데 걔나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의 얘기를 들어도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댁이 도착을 하니 주말이라 그런지 길에 차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비 시댁이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주택가에 위치한 빌라이다 보니 근처에 주차할 곳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나 주차할 자리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차 대고 올 테니까 자기 먼저 올라가 있을래? 나 혼자? 왜? 불편해? 불편하면 같이 올라가도 되고. 근데 멀리 가야 할지도 모르니까 자기는 여기서 기다리는 게 좋겠어. 한참 걸어와야 할지도 모르거든. 미안해. 우리 집이 이래서. 아니야. 그럼 그냥 나 먼저 올라갈게. 천천히 주차하고 와. 혼자 예비시댁으로 올라가려니 불편했던 게 사실이었지만 부모님 집에 주차할 자리도 제대로 없다며 저를 보고 민망해하는 남자친구의 반응에 저는 애써 불편한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하면 더 미안해할 게 뻔한 남자친구를 떠올리며 저는 혼자 올라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남자친구는 주차할 자리를 찾아 떠나고 저는 빌라 건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6층짜리 작은 빌라에 제일 높은 6층 집을 찾아 저는 구두 신은 발을 조심스럽게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4층에서부터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 진짜 이따위로 할 거야? 누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듯한 소리에 저는 조용한 걸음을 더욱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라서 그런 건지 문이라도 열고 있는 건지 쩌렁쩌렁한 소리에 대체 누가 이렇게 큰 소리 내나 싶어 괜히 겁을 먹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6층으로 가까이 올라갔더니 그 소리가 다름 아닌 저희 예비시댁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 준비 중이시라 환기 때문인지 현관문을 살짝 열어두셨더라고요. 그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고함 소리에 저는 걸음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제대로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실수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내가? 너는 대체 뭐 하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없니? 이거 이따위로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바탕 난리가 난 듯한 말소리에 저는 자연스럽게 열린 문틈 사이로 집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에 예비시댁 문틈을 엿보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소리 듣고도 덥석 문을 두드릴 수 없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도둑처럼 집안 풍경을 엿보던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좁은 거실 안에서 화를 내며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 앞으로 누군가 무릎을 꿇어 앉아있더라고요. 시어머니 말고 다른 시댁 식구들은 뵌 적은 없지만 남자친구의 형님네가 시댁에서 지낸다는 걸 알고 있던 저는 그분이 저희 예비 형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혼이 나고 있는 예비 형님의 모습에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형님이 실수를 했다며 혼을 내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저는 너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사뭇 달라 보였거든요. 제게는 너무나 다정하시고 인품 넘치시던 어머니께서 그렇게나 화를 내시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았지만 재벌들 갑질 뉴스에서나 보던 것처럼 사람을 무릎 꿇리고 계신 모습이 무엇보다 놀라웠어요. 예비 형님께서 대체 무슨 큰 실수를 했기에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몰라도 그 모습이 마치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음식해야 할 내가 얼굴에 뭘 찍어 바른 거야? 집에 손님이 오는데 왜 네가 단장을 하고 난리야? 너는 네가 우리 집 식구라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거니? 네가 뭔가 착각하나 본데 너는 우리 집 식모일 뿐이야. 식모는 일이나 잘하면 그만이라고. 놀란 것도 잠시. 순간 저는 제 귀로 들은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식모라느니 식구가 아니라느니 하는 말을 하시다니.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아직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게 그동안 보여주신 모습들로는 그런 모습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에게, 그것도 며느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앞뒤 사정을 모르고 듣더라도 너무하다 싶을 수밖에 없었죠. 그 생각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건지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를 옆집 이웃마저 저와 같은 마음이시더라고요. 아우, 그 집 또 난리네. 아주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어. 혹시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자주뿐이야. 거의 매일 그러지. 저 집 며느리 내가 봐도 불쌍해 죽겠어. 착하고 야무진 며느리 나무랄 데가 어디 있다고 매번 타박을 하는지 진짜 너무하다 싶지. 오죽하면 몇 번은 내가 말린 적도 있다니까. 그때마다 남의 집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얼마나 성질을 부리는지. 몇 번 그러고 나서 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하여간 이 집 아줌마 성격만 늦어고 못돼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두 손 두 배 다 들었을걸? 남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저런 거 보면 말 다 있지 뭐. 제가 이 집에 새로 들어올 며느리라는 걸 아시는지 몰라도 가감없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옆집 아주머니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고 지겨울 만큼 여러 번이었다니. 대체 제가 알던 어머니의 이런 어머니의 모습 중 어떤 모습이 진짜일지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심정으로는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 뒤돌아 나가고 싶었지만 혹시나 내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결국 조금 더 시댁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결혼이 결린 일이었기에 몰래 엿듣고 주워듣는 것보다는 직접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한 것처럼 티를 내지 않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가 금세 형님을 주방으로 보내시며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셨죠.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 길이 막혀서 늦는다더니 도착했구나. 네, 준혁씨가 지름길로 왔어요. 준혁씨는 주차한다고 저 먼저 올라가라고 하기에 저 혼자 먼저 왔어요, 어머니. 괜히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불편하실까요? 무슨 소리, 우리 아가는 언제 와도 환영이지. 그래, 추운데 밖에 안 입고 올라오길 잘했다. 조금 전에 그 난리통은 잊지도 않았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제가 6층 높이를 걸어 올라오느라 힘들었겠다며 저를 소파에 앉히고 제 다리까지 주물러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했지. 어휴, 내가 정말 속상하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환자 보느라 고생하는 애가 쉬는 날 6층 계단에 그냥 올라왔으니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니. 내가 다리를 좀 주물러 주마.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꼭 한번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 네가 매일 얼마나 고생이 많니. 따뜻한 손길로 제 다리를 만져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다정해 보였었어요. 저를 위해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여태 제가 보던 시어머니 모습이었기에 저는 좀 전의 일이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연기를 해도 이렇게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분위기를 파악해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형님의 모습을 더욱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시는지 주방에서 혼자 바빠 보이는 형님의 뒷모습에 저는 아까의 모습이 떠올라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혼이 나셔야 했을지,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 싶어 괜히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온다고 형님께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걸 보니 괜히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밖에서 외식하며 제가 식사나 대접할 것을. 저는 제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자리에 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이상인 건지
뒤늦게 올라온 남자친구나 예비 아주버니까지도 주방에 계시는 형님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괜히 눈치 보였던 제가 그런 형님을 도우려다가